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항상 12월 이맘때쯤 되면은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내년에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세종의 요즘의 분위기는 어때요? 근황은 어때요? 하면서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라지는 제도와 요즘의 세종시 분위기 어떤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2021년도가 딱 5일 남았네요. 5일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1년도에 부동산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부동산 세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한 해들 좀 만드시라고 제가 몽땅부동산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번 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제가 이제 바뀌는 제도 1월 달만 해서 1월부터 이제 내년도에 바뀌는 제도를 좀 시리즈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1월 달만 해도 지금 바뀌는 제도가 8가지가 더 세세한 게 많겠지만 눈에 띄는 제도가 한 8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바뀌는 제도를 가지고서 과연 세종이든 대전이든 규제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첫 번째가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가 조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제 아무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도가 갖고 있고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많은 관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예전에는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를 해가지고 거주하고 보유했을 때 요율이 달라진다는 거. 집을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하나의 집에다가 내가 거주도 하고 보유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요. 2021년도 1월부터 1월에 제도에 달라지는 게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잠시 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가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이 됐고요. 공제 한도가 최대 80%까지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 지금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리를 아파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최대 80%인데 이 한도에 들어가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법인주택 양도시에 그 토지 등 양도소 그러니까 법인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게 토지 등 양도소유세율인데요. 얘 요율이 인상이 됐다는 것 하나 알아보시고 신혼부부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기준을 완화를 시켰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이 때문에 주택 그 1주택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7번째가요.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과 사전 통보 신설을 했고 입주 전에 하자 보수를 의무화했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 거주 요건 강화와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21년도에만 1월 달부터만 달라지는 제도가 대략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간추렸는데도 한 8가지 내용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1년도 12월 달까지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나눠서 한 번에는 다 못 실어드리고 나눠서 시리즈로 나눠서 실어를 해드릴 테니까 21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세금을 피해 가야 되나 이런 안내를 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요.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 주택수에 간주한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분양권이요. 이제 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많이들 인식이 되셨을 겁니다. 거기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들어갈 때는 3가지가 적용이 돼요. 첫 번째가 취득세 적용이죠. 취득세 적용은요. 2020년도 8월 11일 이후부터
어차피 그 전에 올해 취득세 중과가 발표가 되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 대신에 분양권 취득일이요. 2020년도 8월 11일 이후의 분에서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취득세 그 이후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 가지고 계신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신다. 그러면 취득세가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틀려진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요. 청약이에요. 청약은 2018년도 12월 1일부터 원래 적용이 돼 있었던 상태였어서 청약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은 청약이 다시 당첨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재당첨에 걸려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게 다 인식이 돼 있고요. 세 번째, 이제 1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2020년도부터 1월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이제 2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규제지역이거나 비규제지역이거나 주택수율이 중과가 되잖아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차감을 하셔서 1주택 1분양권자가 최대 62%까지의 세율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상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중과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2주택자에다 1분양권이면 최대 72%까지 부담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 이득 본 거를 전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상황이죠. 이거를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가지고서 내가 이제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도요, 조금 머리를 두고 고민을 하시고서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을 해서 새 집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1주택에 1분양권 있으신 분들도 조금 따져보시면서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 이거를 놓치시면은 양도세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21년도부터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까지 이제 분양권 이제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기보유공제입니다. 장기보유공제가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요. 이 혜택이 많은 게 그전 같은 경우는 그냥 거주는 없어도 보유만 했어도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요 거주기간을 4%로 분리를 해서 각각 40%까지 공제를 하고요, 보유기간도 40%까지 공제를 해서 나눠서 80%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주는 안 하고 내가 보유만 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0%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양도세, 매매를 하시고 나서 양도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걸 안내를 좀 한번 해드립니다. 요즘은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사지도 못하죠, 팔지도 못하죠. 보유를 하면서도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니까 다주택자, 분들의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도 크고요. 주택으로 인해서 내가 팔고 사고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죠. 또 파는데 또 뭐가 걸려 있냐면은요, 세금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임대선법으로 인해서 임차인들과의 또 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보유를 하고 싶어도 보유하려니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세팅이 됐어서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래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전략이 돼 있는 걸 거기에서 내가 최대한 어떻게 했을 때 혜택이 되는지는, 결론은요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를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서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이걸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됩니다. 소득세면은 뭐 양도소득세도 있을 테고요, 종합소득세도 있는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요율 구간이요,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은 6%부터 시작을 해서 그전 같은 경우는 4.42%까지 적용이 됐던 게 지금 10억으로 초과를 할 경우에는 지금 45%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1년도 6월 1일부터는 또 세율이 바뀌잖아요. 그 21년도 6월 1일 세율은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싫어졌어요. 근데 구간 하나가 창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주택 보유했을 경우에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그전에는 이제 2년이 지났을 때는 뭐 일반 세율도 적용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기본 세율 적용을 해줬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60%를 유지를 한다. 이러한 정도로 해서 양도세율이 많이 변화가 되고 많이 틀려졌다. 이런 것도 한 번쯤 꼼꼼하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66%까지 인상을 했고요. 공제 한도를 최고 80%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19년도나 20년도에 일반 지역 같은 경우의 세율과 그 다음에 21년도에 종합부동산 세율이요. 인터넷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특히 규제 지역인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주택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의 보율은 이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그대로 합류가 되는데, 과연 요즘에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피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 쪽으로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증여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법인으로 들어가려니까 법인도 남아켜 있죠. 그래서 진퇴양난? 이 말이 정말로 생각이 날 정도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과연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나가야 될지가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몽땅부동산 저희도 참 열심히 세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대대적으로 많은 달라지는 거의 그 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기본적인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20년도도 어마어마한 세법 변화로 인해서 저희도 많은 혼선을 받았었고, 거기 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님들도 참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랬다고 해서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꾸준히 노력도 하시고 영상도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과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고 달라지는 제도에서도 분명히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선은 달라지는 제도가 거의 90%가 제도 규제 지역으로 많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흐름이 탔다가 비규제가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틈새가 있더라고요. 특히 세종 인근에도 틈새가 있습니다. 세종 주변으로 해서 공주하고 논산까지 묶였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논산까지 묶였다. 그 이유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결론은 세종 인근이라는 지역이라는 특성과 계룡시를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충남권에서 미분양이 온 산지가 계룡이었는데 이 계룡이 지금 미분양이 이제 완판으로 움직이면서 그 계룡시가 소속해 있는 동네인 논산을 묶었던 것 같는데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에요. 논산까지 가실 이유가 없고요. 공주까지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틈새가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틈으로 한번 그 21년도에는 투자 전략을 짜시고 규제 지역은 웬만하면 피해서 들어가시고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당당하게 맞서시는 구독자분, 청취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요. 나머지 4가지 있죠? 4가지 법인의 추가 양도세율이라든가 신혼부부 생애특별공급이라든가 재건축의 아파트 실거래 요건이다. 조금 눈에 굵직굵직한 4가지를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